안녕하십니까. 정치 독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0여일밖에 안 남은 지방선거,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수도 정해졌고 또 각 당의 공천 작업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좀 울산과 관련된 것, 그리고 전국 상황과 관련된 것, 핵심적인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오늘 정치 독해에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전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굉장히 내홍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뭐 잠깐 물러서는 듯 하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다시 목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내는데, 안타깝게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이것에서 자신들이 완전히 이제 지지 기반이라는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9.7%포인트나 내리박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전체 지지율 자체가 한 28%.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53%니까 자꾸만 더블 스코어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수치상으로는 떨어지고 높아진다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 뭐 대구, 경북, 충청도 이런 쪽에서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이건 뭐냐면 국민의힘의 공관위가 뭔가 지금 굉장히 스텝이 꼬이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인지할 생각이 없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도 국민의힘이 선거 60일 전까지 제 페이스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의 공천 과정에서 유력한 이야기가 나오던 사람들 다 컷오프 시켜버렸거든요. 조영 의원 같은 경우를 컷오프 시키려고 달라드니까 자기들이 내심 작정을 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결국 문제가 되니까 같이 동반 사퇴 컷오프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을 갖고 하겠다는 건데 이게 시끄러워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범이 더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온전하게 편안하게 진행되는 데 없어요. 울산 말고는. 특히 이 때문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빨리 공관위가, 그리고 지금 당권파인 장동혁 대표 뒤로 좀 물러서야 된다. 물러서고 빠른 시간 내에 선대위를 출범시켜라. 그래 완전히 쇄신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젊은 층을 대표하는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징계 취소해라. 장동혁한테 바로 직사표를 날리고 있거든요. 한동훈 아니면 유승민, 약간 젊은 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쇄신하지 않고는 이런 분위기를 바꿀 수 없다. 이런 게 지금 여론인데도 그런 여론 쪽으로 가지 못하는 사정이 무엇인지 당원들 보수파를 지지하는 쪽 다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 데 대한 응답을 제때 내리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지지율 더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결선 투표까지 생각하고 민주당 시장 결정에 나서는데 딱 한 번에 끝났습니다. 이승우 전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 이분의 지지세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았다는 거죠. 당원 50%, 일반 여론 50%로 경선을 해보니까 1차에서 벌써 김상욱 국회의원이 이겨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김상욱, 김두겸, 김종훈 이 세 분의 어떤 그 시장선거 싸움이 판이 깔리게 될 건데, 일단 4월 초에 김두겸 시장이 시장직을 던지고 나오거든요. 김두겸 시장 공식적인 출마 선언하고, 김종훈 전 동구청장은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김상욱 의원은 일단 결정은 됐는데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판에 뛰어드는 거는 일단 좀 머뭇거리고 있어요. 머뭇거리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일단 세 분의 싸움이 전개될 것인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역시 언제쯤 김상욱, 김종훈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후보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김어준 씨가 관여하고 있는 여론조사 꽃에서 23일자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나온데 보니까 이제 거기는 김종훈 이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김상욱, 김두겸 이 두 분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격차가 꽤 난 걸로 나왔거든요. 한 10%포인트 넘게 나온 걸로 김어준이 연관되어 있는 여론조사에서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김어준 씨가 연관되어 있는 여론조사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좀
진보 쪽에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다들 하게 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포인트 넘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김종훈 전 동구청장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단일화하는 부분에서 김종훈 전 동구청장이 어느 정도 자기 세를 갖고 있어야만 협상 과정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것인데, 완전히 배제해버리니까 텀이 없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훈 동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나눠 먹기식의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조금 결을 바꿔서 뭐라 했느냐면, 내란 세력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와도 힘을 합쳐서 울산의 민주주의 정착 이런 데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결을 바꾼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면 자기가 단일화하는데 적극적인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의 표시거든요. 뭐 김상욱 의원 쪽에서야 이렇게 단일화하는 거는 뭐 너무너무 좋은 그림이니까 환영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 즉 단일화의 변수가 빨리 어쩌면 결정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전개됐을 때 선거판이 보다 빨리 확실하게 1대1 구도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보궐선거 이슈가 지금 울산에서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왜 뜨고 있느냐 하면, 김상욱 의원이 울산시장 후보로 정해지는 순간 언제 국회의원직을 던질 것인가, 이게 관심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시장 후보로 정해졌으니까 마땅히 그냥 국회의원직은 던지고 시장 후보로 뛰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보궐선거 사유가 생겨버립니다. 이 보궐선거 사유가 생기는 조건이 4월 30일이거든요. 4월 30일까지 국회의원직을 던지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4월 30일 이후에 던지면 보궐선거가 없습니다. 보궐선거 없이 그냥 한 1년 정도를 국회의원이 없는 남구갑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김상욱 의원에게 돌아온 것을 알면서도 왜 빨리 던지지 않느냐. 이건 역시 남구갑에 뛸 적당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민주당에 인물이 없다는 거죠. 인물이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막 돌려봤겠죠. 돌려봤는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우리 잘 알고 있는 전원수 변호사도 있고요. 돌려봤는데 역시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인 남구, 이곳에서 대안이 없다는 게 어느 정도 포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저하는 겁니다. 왜? 자칫 잘못하다가는 남구 지역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리 하나를 더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던지는 부분은 당에 일임하겠다, 당의 뜻에 따르겠다 했거든요. 이건 조금 무책임하게 비칠 수 있지만 그 내막으로 보면 역시 국회의원직을 국민의힘에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게 좀 깔려 있는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는데, 남구갑의 중앙당에서 이대로 그냥 국회의원직을 놔두지 않고 한 10달 동안 비워둔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아무래도 부담이 크거든요. 남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좀 항의를 받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려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조국 혹은 김두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울산 남구갑에 출마할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건 설인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로 지금 남구갑의 보궐선거가 전국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치독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지방선거 70일 남은 시점에서 굉장히 빠르게 뭔가가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어떤 급박한 사정들을 가지고 다음 주엔 또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울산메일유TV의 구독자 수가 거의 8만에 근접했거든요. 한 500명 정도 남았습니다. 8만 명에서 마이너스 100 정도 나왔을 때는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해가지고 아주 큰 선물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 지금 그냥 보시면서 구독 안 누르신 분들 빨리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